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전에 뭘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지 깜빡하는 일 말입니다. 또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거나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도 리모컨을 찾는 그런 일들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75세가 넘으면 4명 중 1명이 치매 증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85세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서 3명 중 1명꼴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매가 온다.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치매는 치료법이 없다 같은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30년 전 암에 대한 인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사람들은 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 환자 몰래 병명을 숨기고 절망에 빠지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고 설령 완치가 어렵더라도 충분히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90세가 넘었는데도 정정하신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잠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몇 년 전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넘어갔죠.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가족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방금 전에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시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한 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았지만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치매는 결코 절망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쉬운 질병은 아니지만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대응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 치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0-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만약 이미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죠. 이제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그냥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질병입니다. 치매라는 말 자체가 지혜가 치워진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예전에는 노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의학적으로는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마이너스 기억하기, 생각하기, 판단하기, 언어 사용하기, 계산하기, 공간 감각 등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하거나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는 정도입니다. 마치 오래 쓴 컴퓨터가 조금 느려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치매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심지어 중앙처리장치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감기도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치매도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타우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나오게 되거나 정원의 호스가 여기저기 막혀서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기억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책장에서 최근에 꽂은 책들부터 먼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일부분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치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이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계단식으로 갑자기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가 갑자기 구부러지거나 막혀서 일부 화초가 갑자기 시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이는 뇌에 루이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치매로 환각이나 파킨슨병과 비슷한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나 동물을 본다고 하거나 몸이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전두축두엽 치매인데 이는 주로 뇌의 앞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입니다. 기억력보다는 성격 변화나 언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충동적이 되거나 말을 잘하던 사람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압 수두중,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부족 등으로 인한 치매도 있는데 다행히 이런 경우는 원인을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기억장애가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방금 전에 한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젊었을 때의 기억이나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보존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집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도 길을 잃거나 집에서도 화장실이나 부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어 능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저것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글을 읽거나 쓰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 전화나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거나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는 일이 생깁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힘들어합니다.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래 온순했던 분이 짜증을 많이 내거나 화를 잘 내게 되고 반대로 활발했던 분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의심이 많아져서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한다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됩니다. 옷을 입거나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 사용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일부터 어려워하다가 나중에는 간단한 일도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서서히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의 김할머니께서 처음 가족과 함께 병원에 오셨을 때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다는 것과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것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 할머니는 원래 말이 많으셨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한 검사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니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고 계셨고 며칠 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평소 즐기시던 TV 프로그램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보지 않게 되었고 요리도 예전만큼 잘하지 못하게 되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병 초기로 진단되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 운동 프로그램 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일상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해나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점점 악화되거나 다른 인지 기능까지 함께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며 기억해내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 상실은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건망증은 본인이 깜빡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뭔가 잊은 게 있는데 뭐지? 하며 생각해보지만 치매는 깜빡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중요한 일은 잘 기억하지만 치매에서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치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잘못된 생각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때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큰 오해는 치매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치매 오는 거 아니냐, 80살, 90살까지 살면 치매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치매 발병률은 10% 정도입니다. 즉 10명 중 9명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85세 이상에서도 치매 발병률이 30% 정도이니 70%는 여전히 정정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올해 96세인데도 신문을 매일 읽으시고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둑도 두시고 컴퓨터로 이메일도 주고받으시며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십니다. 또 다른 94세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시고 손자, 손녀들 생일을 다 챙기시며 요리도 직접 해드십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치매 환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만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뉴스에서도 주로 심한 경우만 보도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 초기나 중기에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박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산책을 하시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좋아하시던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간단한 요리도 하시고 화분도 가꾸시며 TV 뉴스를 보고 가족들과 시사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의미 있고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해는 치매약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더라, 돈만 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시키고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혈압 약이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합병증을 예방해주고 당뇨약이 당뇨를 완치시키지는 못하지만 혈당을 조절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치매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을 보면 복용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먹기 전에는 날마다 나빠지는 것 같았는데 약을 먹고 나서는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치매 치료제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집안은 치매 집안이다. 아버지도 치매셨으니 나도 치매 걸릴 것이다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치매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유전자는 총알이 들어있는 총이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것처럼 치매 유전자가 있어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발병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한 명은 치매에 걸리고 한 명은 건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적정 음주, 사회활동, 정신적 자극 등이 유전적 소인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지적 예비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평소에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해서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오해는 건망증이 심해지면 무조건 치매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건망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B12 부족, 과도한 음주 등도 모두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가성치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면 기억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치매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도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 진정제, 일부 혈압약, 위장약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조정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를 의심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오해는 치매 예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안타까운 오해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오는 건데 뭘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19년 치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우울증 치료, 청력 보호, 사회활동 참여, 인지적 자극 등이 모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중년기부터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30-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70세 이후에 시작해도 20-3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7번째 오해는 치매에 걸리면 가족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각종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256개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진, 상담, 사례관리, 가족교육,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쥐약안보호센터,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분들도 적절한 케어를 받으면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치료받고 지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치매는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치매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보통 10-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다만 가족들이 초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심해진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약속을 깜빡하거나 요리 실수가 늘거나 길을 헤매는 일이 생기는 것들 말이죠. 이런 오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도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어가거나 어차피 치료법도 없는데 뭘 하겠나 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정상적인 건망증까지도 치매로 오해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하신다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뇌는 근육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 다유수잇 오루주 있는 말이 뇌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독서는 가장 좋은 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소설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상관없습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시력이 좋지 않으시면 큰 글씨책이나 오디오북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글쓰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적어보세요.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컴퓨터보다는 손으로 직접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산하기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보기 할 때 계산기 대신 암산을 해보거나 수도쿠 같은 숫자 퍼즐을 풀어보세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덧셈, 뺄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뇌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신 분, 8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십자 말풀이, 직소 퍼즐, 바둑, 장기, 화투 등은 모두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사회적 교류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BDNF 뇌유래신경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촉진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빠른 속도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해도 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수중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하고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실버 체조도 추천합니다. 자전거는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기를 수 있고 실버 체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춤을 좋아하시면 댄스 교실에 등록하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 모임에 참여하세요. 세 번째, 사회 활동을 늘리세요.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는 뇌에 매우 좋은 자극이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리교실, 서유교실, 원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종교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합창단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봉사활동도 적극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도우미를 하거나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것 등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 돌보기도 훌륭한 사회활동입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에 매우 좋은 자극이 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네 번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뇌도 우리 몸의 일부이므로 몸에 좋은 음식이 뇌에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참치 등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셔보세요. 구워 드셔도 좋고 찌거나 졸여서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도 뇌에 매우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씩 약 30지 드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채소와 과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포도, 사과, 바나나 등을 자주 드세요. 하루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올리브 오일도 좋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할 때 사용해보세요. 통곡물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 등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뇌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커피나 녹차도 적당량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해줍니다.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하고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어 뇌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튀김, 삼겹살, 라면, 과자, 케이크 등은 가끔씩만 드시고 평소에는 담백한 음식을 드세요. 과도한 음주도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음주 하루 1-2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해롭습니다. 5번째, 질 좋은 잠을 자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뇌세포들이 회복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잠을 자는 동안 제거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도록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최소 6시간은 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유지하며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낮잠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3시 사이에 20-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6번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런 질환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꾸준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세요. 약을 먹으면 의존성이 생긴다. 약을 끊으면 더 나빠진다며. 임의로 끊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는 절대 약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 뇌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각종 유해물질이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세에 금연을 시작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고 이는 결국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7번째,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60세 이후에는 1-2년마다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256개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지 작성과 기본적인 인지기능 테스트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치매 안심센터라고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벼운 증상이라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나이 탓이겠지 하며 미루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의 이할아버지는 4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낙담하셨지만 가족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일기를 쓰고 손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단도 개선해서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시기 시작했고 금연도 하셨습니다. 치매 예방약과 혈압약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할아버지의 인지기능은 오히려 조금 좋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런 케이스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이 오히려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8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 10-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니어용 명상이나 요가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낚시, 사진 촬영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나이가 들어서 쉬면 더 늙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당한 휴식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9번째, 청력을 보호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면 뇌에 가는 자극이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도 생기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보청기를 사용하세요. 보청기를 끼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보청기는 매우 작고 성능도 좋습니다. 잘 듣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중요합니다. 큰 소음은 피하시고 이어폰 사용 시에는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10번째, 우울증을 치료하세요. 우울증도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도 감소하며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평소 즐기던 일에 흥미를 잃었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입맛이 없거나 기력이 없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아보세요.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감기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 이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0-40%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나이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작은 노력들이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뇌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핵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받아보세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경우,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자주 잊는 경우,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는 경우, 돈 계산이나 관리에 실수가 잦아지는 경우, 요리나 집안일에서 실수가 늘어나는 경우,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가 심한 경우,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하나, 둘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활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운동하기, 뇌 활동 독서, 글쓰기, 계산, 새로운 것, 배우기, 사회활동,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어울리기, 건강한 식단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 많이 먹기,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질 좋은 잠자기, 금연절주, 담배 끊고 과음하지 않기, 만성질환 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활동 등으로 마음 다스리기, 정기검진 1-2년마다 인지기능 검사 받기.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또는 가장 흥미로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매일 신문을 읽는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핵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세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일 뿐입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치료받고 지원받으세요. 또한 치매 환자분들도 여전히 존엄한 인간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치매 환자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가족 중에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화를 내거나 다그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좋아하시던 음악을 함께 듣거나 산책을 함께 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분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 알아보는 긴 시간이 벌써 끝나가네요. 6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매라는 주제가 무겁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며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태도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시겠습니까? 또는 오늘 저녁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흥미로운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 것을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하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92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기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도 들으십니다. 또 다른 88세 할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못 가시게 되자 집에서 하는 온라인 바둑을 배우셨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려는 마음, 건강하게 살려는 의지, 배우려는 열정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세요. 치매 예방도 치매 관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걷자고 친구에게 제안해보세요. 함께 책을 읽자고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경로당 프로그램에 함께 가자고 이웃에게 권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치매 증상이 없더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예방은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기 전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치매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TV를 조금 줄이고 책을 조금 더 읽고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사람과의 대화를 늘리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들을 실천하시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노력해 보시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 복지관, 보건소에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60분이라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